안녕하세요. 정원태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문제를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가압류가 주제입니다. 먼저 다음의 사례를 보시죠. 거래하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재판 끝에 힘들게 소송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방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곧바로 돈을 되돌려받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여기저기 물어보니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이 무엇이 있나 알아보고 그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상대방이 전에 사업이 잘 될 때 땅을 사두었다고 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집원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그 땅은 물론 현재 살고 있는 집 등 재산이 될 만한 것은 이미 상대방이 그 처나 주변 사람 앞으로 모두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은행 계좌도 전부 해지된 상태이고 달리 이렇다 할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재산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 소송에서 이기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그에 따라 상대방이 선선히 돈을 갚지 않으면 결국 강제 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 상대방에게 이렇다 할 만한 재산이 없으면 위 판결은 사실상 휴지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고 환가 절차를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회수하거나 실현하는 것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판결에 기하여 집행할 채무자의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은 심정적 만족 외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판이 항상 단기간에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소를 제기할 당시나 이를 준비할 당시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으나 그 이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의도적이건 의도적이 아니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어 판결을 받는 상태에서는 별다른 재산이 남게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만일 판결 이전에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하여 두었더라면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따른 권리의 실현이 무위로 돌아가는 길은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한 제도가 보전처분제도, 그 중에서도 가압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래의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부터 직접 채권의 회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직접적인 채권의 회수는 별도로 판결 등을 받아 본압류, 즉 경매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먼저 과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만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가, 즉
가압류를 통하여 보전할 채권이 있는가를 심사하고, 나아가 미리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위 양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문을 당사자들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법원은 가압류 결정문을 등기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위 송부를 받은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부에 그 사실을 기입함으로써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는 장래의 채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종국적인 채권 만족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바뀌지 않은 것처럼 취급되어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위 부동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가압류 자체로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가압류가 되면 사실상 그 부동산의 처분 및 이를 담보로 한 자금의 융통이 불가능해져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특히 채권 가압류에 있어 예금구자 또는 채무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사실상 은행 거래가 중단되거나 사업 자금의 조달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채무자가 받는 타격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압류의 사실상 효력, 즉 채무자에게 주는 압박감과 경제적 효과를 노려 가압류가 남용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안에서 돈을 빌려주기 전에 또는 그 후 제소 전후라도 아직 상대방 소유의 재산이 남아있을 때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 또는 예금 등을 가압류해 두었더라면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그 사이에 상대방이 다른 곳에 재산을 빼돌리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였건 아니건 채권자는 후일 대여금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하여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제도가 갖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합니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려 하거나 또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려 하거나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상대방은 강제집행 면탈죄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지 알면서 하는 재산 감소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하여 채권자는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전후하여 자기의 일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려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면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와 같이 빠져나간 재산의 회복을 구하고 그에 대하여 자기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이제는 공기 좋은 교외에서 살고 싶어 경기도에 한적한 단독주택을 물색하여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수인이 주택 구입비가 모자라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위 아파트에 수년 전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가 있는데 이것이 말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 아파트가 팔리는 것을 전제로 시골 단독주택을 물색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가압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후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별일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십상입니다. 집에 가압류 등기가 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위 사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상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할 시점에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으나 당장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또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 어렵사리 가압류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가 보니 오래전에 이사 갔다고 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비록 어렵게 소재지를 파악하였더라도 힘들게 가압류 채권자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며 말소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당장 아쉬울 것 없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며 들은 채 만취하는가 하면 은근히 가압류 말소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평소 일반인들이 가압류의 집행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평소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거나 이를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먼저 가압류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 해지를 하여 주면 어렵지 않게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여 가압류를 한 상대방이 선선히 가압류 해지를 하여 줄 리가 없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임의로 가압류 해지를 하여 주지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결국 소송을 통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경우 가압류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가압류를 한 사람을 상대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말소 역시 촉탁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가압류 말소를 위한 절차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압류 이의 또는 가압류 취소입니다.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기해서는 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위법, 부당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나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를 하고
그 재판 절차에서 이김으로써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피보전 채권이 있었으나 그 후에 돈을 갚았다거나 가압류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이 본안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가 본안의소를 제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본안의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취소 결정이 있으면 위 취소 결정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부당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 이의나 가압류 취소 재판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고 법원의 말소 촉탁에 의하여 궁극적으로 부당한 가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상대방의 주소를 파악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을 받는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급박하게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야만 할 형편에서는 실로 난감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이 경우 활용되는 것이 해방공탁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 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압류 해방금액, 이른바 해방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가압류 청구 채권 금액 상당을 해방금액으로 명하게 되는데, 위 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자는 부동산 가압류 등기의 부담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는 가압류 해방금을 공탁한 다음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하고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 취소 결정을 받게 되는데, 집행 취소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아도 고지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할 것은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종전의 부동산에 가름하여 가압류 해방 금액이 장래 집행물의 목적물로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구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압류 이의나 가압류 취소 결정에 의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가압류의 당부에 대한 궁극적 판단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우선 부동산 위에 있는 가압류를 말소하여야 매매 계약 및 은행 대출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우선 가압류 해방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가압류 집행 취소 결정을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우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후 시간을 두고 가압류 이의나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의 효력을 없앤 다음 해방공탁금을 찾아오는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안의 경우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진 지 오래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은 본안 판결의 확정 전에 채권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소명 또는 보증만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 또는 권리관계에 제한을 명하는 가정적, 잠정적 처분입니다. 이러한 보전 처분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장래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유용한 제도이나 한편 채무자 입장에서는 간이 신속성 때문에 발령 과정에 별다른 방어의 기회를 가질 수 없고 그럼에도 잘못된 보전 처분이 한번 발령되면 이의나 취소의 재판을 통하여서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사실상 재산의 처분 기회를 박탈당하고 공사대금 가압류나 은행예금 가압류의 경우 사실상 은행거래가 중단되거나 사업자금 조달이 막히는 등의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보전 처분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령 단계에서 사전 예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보전 처분의 밀행성, 신속성의 요청상 한계가 있고 결국 잘못된 보전 처분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위법한 보전 처분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이의 등에 의하여 위 보전 처분이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취소되면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의하여 목적 재산의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전 처분 신청을 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가압류에 관련된 여러 법적인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뺑소니와 교통사고에 관련된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태 변호사의 어느 날 소송 정원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